특히 지금은 해제하면 안 되는 이유가 2024년 2월 내년 2월에 이제 주택 드림 통장 나오잖아요. 네. 청년 주택 드림 4.5%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우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고요. 일반 종합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에 경우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에서 하락폭이 컸다고 하는데 연간으로는 1월 대비해서 한 14% 정도 값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2차 조정기에 접어든 걸까요? 의견은 분분한데 청약시장 소식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주에 그 집값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이 동향부터 좀 볼까요?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12월 14일자 기준인데요. 계속 우리 내려가고 있었는데 전국이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였는데요. 0.04%, 0.03%포인트나 갑자기 떨어졌고요. 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5,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이니까 매주 0.01 단위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좀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도 다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송파구도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상승 지역보다 하락 지역이 이제 3배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2024년에 3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거 이전에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나온 통계가 과연 그게 반영이 될까? 주식시장은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그쵸. 따끈따끈한데 부동산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될까가 제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다음 주 통계도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났다. 금리 인하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 실제로 인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반등을 한다면 조금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올해 들어서 그리고 그동안 급등기하고 생각을 해보면 0.01, 0.04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추이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01, 0.02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석 이후로 지금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고 이번 주가 조금 더 폭이 컸다는 점에서 제가 우려스럽다는 거지 0.01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마다 또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는 오히려 오른다. 여의도, 압구정, 반포 이런 데는 전혀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도 크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은 평균일 뿐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어도 내 성적이 8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추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스튜디오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는 순간 여기서 이 3명의 평균 자산은 조 단위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균은 평균일 뿐. 평균은 평균입니다. 자, 실거래가 지수도 좀 볼게요.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거래가 지수도 내려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서 말한 우리 변동률은 호가가 좀 반영이 됩니다. 이 거래가 아니고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은 호가가 반영이 되고요. 실거래가 지수는 이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있는데 둘 다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통계를 보면 서울이 0.08% 떨어졌고요. 경기도는 0.35, 0.29%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 첫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거래 지수가 늦게 반영이 되거든요. 거래가 되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되는데 뒤늦게 반영이 된 거고 11월은 좀 더 암울합니다. 잠정 변동률이 경기도가 0.64, 인천은 1.1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 추석 이후에 분위기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나 실거래 지수나 빨리 반영이 되고 늦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 최근 청약시장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통계가 하나둘 나오고 어쨌든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보면 2차 조정기 왔다. 이제 폭락한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소장님도 지금 초대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유튜브에서. 맞습니다. 근데 2차 조정기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 일단 어때요? 2차 조정기 온 거예요?
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2024년에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안 온다. 내년에 안 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오면 그걸 2차 하락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건 2차 하락이 아니고 그냥 조정장에 등락을 거듭하는 거지. 그게 무슨 2차 하락이냐. 2차 하락이라고 한다면 1차 하락이 있었죠. 2022년 작년 12월 올 1월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우리가 패닉이 왔잖아요. 놀라가지고 뭐 권투 경기 보면 한 대 카운터 펀치 맞고 다운된 겁니다. 다운되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1차 하락이고요. 2차 하락은 이제 한 12라운드까지 뛴 거예요. 아. 굉장히 지쳐 있고 이제 네. 막 눈도 부었고 코피도 질질 나고 굉장히 지쳐서 도저히 못 버티고 한번 쓰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2차 하락인데 2024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못 버틸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뭐 금리가 지금 내린다라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3번 내리면 내년 말 정도에 한국은행이 뭐 한 번 정도 내릴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신생아 대출이 27조 원 정도 풀리기 그렇죠.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폭등도 쉽진 않겠으나 폭락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2024년에 혹시라도 뭐 폭락을 기대한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슬금슬금 내려와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건 오를까봐 오르고 내릴까봐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면 5년 고정형 있잖아요. 5년 네네. 동안 고정 갔다가 나중에 혼합형으로 바뀌는 게 하단이 3.39까지 내려온 거예요. 최하단이.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0.75일 때 2년 3개월 전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 뉴스 보고요. 네. 3.39라고? 아이고 나도? 라는 생각이 저절로 그냥 쓱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3.39면 우리 변동금리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은행 가면 뭐 4% 후반대 변동은 5%. 아직 비싸요. 고정만 변동은 그래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동을 많이 받으니까 5%. 상가 같은 경우는 6%도 나오거든요. 6%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고정금리가? 보통 우리 고정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쵸. 미리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 높은데 3.39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정부의 정책 신생아 대출도 1.6에서 우리 3.2인가요? 3.3%까지 나오잖아요. 네. 1.6%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3%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3.3%니까 이거 진짜 물론 이것 때문에 필요 없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내년장이 또 어떻게 확 달라질지 모르겠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또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뭐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요. 고점 대비 20, 30% 아직도 내려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고점 대비 20, 30% 정도 내려와 있고 이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내 집만에 하셔도 된다. 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추가 하락이 되더라도 뭐 반토막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 한 70% 많게는 한 6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20, 30% 조정된 물건이라면 저는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의 이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30% 이렇게 조정된 지역도 제법 있습니다. 있던데 네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으로 받을 거냐 변동으로 받을 거냐 이게 짬짜면보다 훨씬 중요한 굉장히 진짜 중요하죠.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왜 고민을 하냐면은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항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정금리 하고 싶은데 금리가 변동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0.5%포인트 정도 높은데 이거 높은 거를 주고 내가 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고요. 3.3%면 당연히 고정금리 유리합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도 이제 시차를 두고 이게 적용 방식이 좀 다른 거잖아요. 고정금리는 은행채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변동금리는 코픽스가 적용이 네. 되니까 그 차이지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마 내년에 금리 인하 될 걸 선반영이 돼서 변동금리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고정금리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 달, 두 달 후에 변동금리 내려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선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갔다가 중간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경기가 급락하지 않으면 변동금리가 한 번에 확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요걸 맞습니다. 고정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현재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분양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분양단지 31%면은 전체 한 10집 중에 3집 이상이 네네. 청약 경쟁률이 0%대였다. 물론 이게 전국을 다 합친 거긴 하지만 네네. 야 이거는 왜 그래요? 한동안 되게 뜨겁다고 했잖아요. 뜨거웠는데요. 최근 추석 이후엔 청약시장 분위기도 꺾였고요. 전국으로 본다면 사실 0%대 나오는 단지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네. 그때도 14.6%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31.2%니까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 뉴스를 보면 뭐 경남 남해 거창군의 뭐 2개 사업지는 아예 0%대가 아니고 0%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위는 어딜까? 0%대가 나온 가장 많이 나온 1위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지방이 아니고. 경기도가 1위고요. 14개 단지였고요. 인천이 2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1위, 2위를 차지했고요. 지방의 대표 형님 부산이 3위입니다. 그래서 0%대가 뭐 지방 중소도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에도 가격 경쟁력이나 입지 경쟁력이 낮은 곳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 들어갔다. 정말 경쟁력이 있는 단지 위주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반면에 서울, 대전은 0%대 사업지 하나도 없습니다. 없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 뭐 예외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지을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규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특집이 뭘까요? 예전에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가 노후화됐는데 새 아파트가 되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상 초유의 고분양가 아니라면 이런 데는 경쟁률 높게 나오고요. 강남 3구 용산구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분양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나오는 거죠. 올해 내내 우리가 봤던 상황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다 완판이 되네 했던 지역들이 다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될 텐데 네. 20, 30대 아파트 구매 비중이 사실 40대보다 더 산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4분기 들어서는 다시 낮아졌다. 이거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 이제 구매 능력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요. 특례보금자리를 많이 받았는데 9월 26일자로 일반형이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꺾였기 때문에 30대든 40대든 60대든 마음은 똑같잖아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안 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통계 잡히는 걸 보면 금리 인하 이전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금리 언제 내려가지? 이거 경기도 안 좋은데 집값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좀 주춤을 한 것 같고요. 2024년에 이제 금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신생아 대출이 또 시행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30대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부터는 청년 드림 청약, 맞습니다. 주택 드림 청약 관련해서도 이 저금리 대출이 나와서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올 초 대비 한 60만 명이 줄었대요. 네. 이게 시장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리고 청약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요. 포기하는 분들, 청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포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청포자 왜 늘어나냐면 시장 분위기가 지금 선곰후당이잖아요. 예전에는 선당후곰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해서 일단 먼저 고민을 하는데 고민해보면 답은 나오죠.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아주 좋은 곳 위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청년들은 가점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하면은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좋은 데로 가려니까 점수가 안 되다 보니 포기하고 그 돈 찾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하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나 감소됐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줄어들 수는 있는데 분양가도 올라가고요. 분양가도 올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해 지금 그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1월 기준으로
15만 원이니까 국평으로 따지면 11억 6천이거든요. 이게 기본 요금이란 얘기 아니에요? 기본 요금이 11억 네. 6천이고 우리 25평이라고 하죠. 전용 59가 8억 5천이니까 기본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 월급 모아가지고 8억 5천? 아무리 대출 받아도 금리 언제 내려가는데 그렇죠. 안 할래. 그냥 그 돈 가지고 내가 그냥 신용대출을 갚든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게 과거에 나중에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유지가 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써버렸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와이프 선물 사주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돈이 키핑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추첨제라든지 다른 기회가 왔을 때 통장이 길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되고 특히 지금은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2024년 2월 내년 2월에 이제 주택 드림 통장 나오잖아요. 네. 청년 주택 드림 4.5%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우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고요.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에 경우에 나이 만 3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많이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셔라.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전환하려면 지금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4.5%면은요 재테크입니다. 괜찮죠. 요즘에 어디 예적금 가서. 금리 다 3%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예금 금리 4%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을 떠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금리 진짜 말도 안 되게 줄 때도 제가 500만 원 오랫동안 묻어놨더니까 이자가 150만 원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놔두긴 했는데 네. 요거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요것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또 해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민영 가점제 물량에서 통장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17점 만점을 주거든요.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한데 1년에 1점씩 올라가니까. 근데 배우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 배우자 통장 점수를 내가 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50%. 이야. 50%를 가지고 올 수 네. 있는데 많이 주지는 않고요. 3점 줍니다. 3점. 그러니까 3년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5년 보유했고요. 네. 우리 와이프가 4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은 7점이거든요. 기존 같으면 7점인데 와이프가 6점이니까 6점에 50%면 3점. 그러니까 3점을 하면 나는 10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에서 3점이 어딥니까? 엄청 큰 점수죠. 이거 거의 대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1점 그러니까 올리는 이게 거. 통장을 해지해 네. 버리면 그냥 0 리셋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그냥 가지고 가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해 바뀌는 게 더 있죠. 있죠. 뭐가 바뀌냐면 저도 애 태어났을 때 청약 통장 하나씩 만들어줬거든요. 좋은 마음에 네. 만들어줬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마음이고요. 혜택은 언제 보냐면 2년 인정해 줍니다. 만 19세 성년이 되면 2년만. 태어나서 가입을 했는데도 19세까지 19년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2년에 240만 원만 인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5년에 600만 원이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제 만 14세가 될 때 청약 통장을 만들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반 가점제에서 동점자 나오잖아요. 동점자 나오면 기존에는 추첨제로 갔거든요. 한마디로 뺑뺑이 돌렸는데 네. 이제는 뺑뺑이 돌리지 않고 장기 가입자, 통장 오래 가지고 가 있는 사람 순서로 하니까 역시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통장 가입한 지 한 25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리해진다는 얘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요거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통장 오래 가지고 갈수록 굉장히 순위가 높아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거 주의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우리 만기가 됐는데요. 전세금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다가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를 안 가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대항력은 못 갖추죠. 그렇죠. 그러면 주소를 빼야 되는데 빼버리면 돈을 못 받았는데 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니까 요때 임차권 등기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대항력의 요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데 주소를 빼도 됩니다. 집주인 동의 받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계약이 2년 남았는데 나는 1년 살다가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네. 그런데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거는 차이는 있고요. 그것도 줍니다. 이게 이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전세금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월세 같은 경우에 내가 나가더라도 월세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그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못 받고 이사 가야 되는 경우라면 요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차권 등기 요거 꼭 기억하시면 살림살이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